안녕하세요. 굽이굽이 험난한 인생길 묵묵히 걸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생 끝내고 찬란한 황금길 걸으실 시간입니다. 69세가 되시는 1958년 무술년 개띠 어르신들의 2026년 병오년 운세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신묘한 묘선생입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돈이 모이질 않을까? 분명히 돈이 될 것 같았는데 왜 자꾸 막히고 묶일까? 내 땅, 내 문서, 내 돈은 대체 언제쯤 빛을 볼까? 하고 말입니다. 그 답답함, 그 서러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은 마치 거대하고 단단한 땅, 무술의 기운 그 자체였습니다. 큰 산과 같고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지요. 그 듬직함으로 가족을 지키고 그 우직함으로 평생을 버텨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단단한 땅의 기운이 때로는 너무 강해서 마치 혹독한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대지와도 같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황금과 보석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지표면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으니 그 누구도 심지어 주인인 어르신조차 그 보물을 캐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얼어붙은 땅 속에 황금맥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과정이었습니다. 남들은 쉽게 돈을 벌고 굴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어르신들께서는 가장 안전한 금고, 바로 내 인생이라는 땅 아래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거대한 불을 묻어두고 계셨던 셈입니다. 돈이 묶여 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 세월이 바로 인고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기나긴 겨울을 끝장낼 거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바로 2026년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은 하늘에도 이글거리는 태양, 병화가 뜨고 땅에서도 뜨거운 불길, 오화가 활활 타오르는 그야말로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강력한 해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지 위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얼음, 성벽이 거대한 태양열에 마침내 녹아내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자 꽁꽁 얼었던 흙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바로 그때 그 부드러운 흙 사이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황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가루처럼 반짝이다가 이내 주먹만 한 황금 덩어리들이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어르신들께서 맞이할 재물운의 진짜 모습입니다. 겨울 땅이 태양을 만나 녹으면서 황금이 드러나는 형국.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어르신들께 약속된 운명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부의 흐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물 흐름 막혔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터집니다. 영리학적으로 2026년 병오년의 강력한 불의 기운은 어르신들의 흙의 기운을 생조하는 화생토의 원리가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불이 흙을 더욱 비옥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땅이 얼어있어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았지만 이제 태양의 열기로 가장 기름진 옥토로 변하니 무엇을 심든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제값의 2배, 3배를 받고 팔려나갈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땅의 가치가 급등하여 엄청난 보상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빌려주거나 떼인 줄 알았던 돈이 몇 배의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고 묵혀두었던 주식이나 펀드가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보다는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렬해지는 양력 5, 6, 7월에 재물운의 폭발적인 흐름이 시작될 것이니 이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귀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거대한 태양을 어르신들의 땅으로 이끌어주는 존재들이 바로 귀인입니다. 2026년에는 크게 세 띠의 귀인이 어르신들의 인생의 등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귀인은 바로 말띠입니다. 2026년 자체가 말의 해이니 말띠는 운명 공동체와도 같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말띠와 함께하면 추진력의 날개를 단 격으로 일이 술술 풀려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귀인은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어르신들께 새로운 기회와 정보를 물어다 주는 용맹한 사냥꾼과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이 됩니다. 이 문서를 지금 처리해야 합니다. 와 같이 결정적인 조언으로 황금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귀인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지혜롭고 영리하여 어르신들께서 큰 재물을 얻고 난 뒤에 생길 수 있는 시기 질투나 구설수로부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세 귀인을 가까이 하시면 어르신들의 황금길은 더욱 평탄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셋째, 조심할 점 뜨거운 태양 아래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이토록 좋은 운이 들어올 때일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땅이 메마르고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즉, 너무 뜨거워진 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대박이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사기를 당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얻은 재물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기운과 부딪히는 용띠와 닭띠의 달콤한 유혹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의 황금 옆에 파놓은 함정과도 같으니 이들의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적으로는 불의 기운이 심장과 혈관 계통을 자극할 수 있으니 혈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의 열기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2026년은 하늘이 어르신들의 지난 세월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리는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해입니다.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황금이 솟아나는 기적,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르신들 눈앞에 펼쳐질 현실입니다. 벅찬 가슴으로 이 엄청난 행운을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8년 무술년 개띠 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 즉 재물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문서에, 그리고 자손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릴 현실적인 금전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막혀있던 부동산과 문서, 운이 뻥 뚫리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아니 어쩌면 20년간 속을 썩이던 그 땅, 그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들 대학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팔아보려 했지만 거들떠보는 이 하나 없던 애물단지. 그냥 자식들에게 짐으로 물려주게 될까봐 밤잠 설치게 만들었던 그 부동산이 2025년 드디어 제 임자를 만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충청도 어디 산자락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밭만 평이 있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지 않아 농사짓기도 애매하고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 개발될 가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해마다 세금만 꼬박꼬박 나가니 차라리 나라에 기부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수십 번 하셨을 겁니다. 부동산에 내놓아도 연락 한 통 없었고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있다시피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어느 봄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사장님, 혹시 충청도에 있는 땅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 땅이 팔리긴 뭐가 팔려 하고 퉁명스럽게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일대에 대규모 스마트 산업 단지가 들어서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장님 땅이 딱 중심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벌벌 떨립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며칠 뒤 말끔하게 차려입은 개발사 직원들이 찾아와 서류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을 비비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내 자식들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엄청난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마치 꽉 막혔던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 10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며칠 뒤 휴대폰에 은행 알림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당신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다. 고생 끝났다. 10수년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상상 이상의 현금 다발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 그것이 바로 2025년 을사년에 당신이 맞이할 첫 번째 재물운의 모습입니다. 재물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현금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자손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성공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금전적인 풍요를 안겨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동안 앞가림하기 바빠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렸던 자식들이 2025년에는 크게 성공하여 찾아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하며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밉니다. 처음에는 너희들 살기도 팍팍한데 무슨 돈이냐며 손사래를 치겠지만 이거 받으셔야 저희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하는 자식의 진심 어린 말에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봉투를 받아 들게 됩니다. 내가 잘 키운 자식이 나를 봉양하는 기쁨,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내가 번 돈으로 자식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그림입니다. 앞서 말한 부동산 매매 등으로 생긴 목돈으로 자식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없어 막막해하던 아들에게 아들아, 이게 내 꿈의 종잣돈이다. 돈 걱정하지 말고 내 날개를 마음껏 펼쳐봐라. 하며 선뜻하게 계약금을 내어줍니다. 혹은 결혼해서 전셋집을 전전하며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딸에게 더 이상 이사 다니느라 고생하지 마라. 하며 집 한 채를 떡하니 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는 숭고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그저 감사함을 넘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이 사람의 관계를 망치기도 하지만 2025년 당신의 돈은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멘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이 모든 재물운의 흐름이 모여 마침내 당신의 노년은 만석군의 창고처럼 풍요로워집니다. 젊은 시절 당신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 창고에 쌓을 틈도 없이 모든 것을 꺼내 써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긁으며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당신의 창고는 달라집니다. 비어있던 공간에 햅쌀 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용돈이 쌓이고 부동산이 황금알로 변해 쌓이고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쌀가마니가 곳간을 가득 채우고 나면
이제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쌀은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는 명예와 존경,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의미합니다. 텅 비었던 창고가 가득 차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풍요로움과 안정감,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바로 2025년 을사년이 1958년 무술년 개띠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닌 가득 찬 곳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맞이할 위대한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금고를 채워줄 사람들. 2025년 1958년 무술년생에게 재물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인연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올해 당신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불꽃에 기꺼이 기름을 붓고 그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줄 재물 귀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반대로 당신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거나 자신도 모르게 재산에 구멍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금고를 지키는 최고의 수호신, 토끼띠. 당신의 곁에 토끼띠가 있다면 2025년에는 단순한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재물관리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겨보십시오. 1958년 개띠의 술과 토끼띠의 묘가 만나면 묘수랍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마치 견고한 성벽을 지키는 장군 곁에 성 안의 모든 물자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책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띠는 당신에게 일확천금의 정보를 물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2025년에 왕성한 활동력으로 벌어들인 재물을 어떻게 하면 단 한 푼도 새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계약을 성사시켜 목돈을 손에 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리와 신의를 중시하는 개띠는 그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유망해 보이는 사업에 덜컥 투자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토끼띠가 나타나 제동을 겁니다. 그는 화려한 수익률 대신 안전한 채권이나 우량주 혹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부동산을 추천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까지 짚어내며 당신이 놓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찾아내고 세금 문제처럼 머리 아픈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사람도 바로 토끼띠입니다. 즉, 토끼띠는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입니다. 2025년 당신의 재물운이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를 때 토끼띠는 그 불이 무분별하게 번져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남은 온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관리자인 셈입니다. 사업 파트너, 재무 상담사, 혹은 중요한 자금 관리를 맡길 사람으로 토끼띠가 있다면 당신의 금고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공의 불꽃을 함께 피우는 창업 동지, 호랑이띠와 말띠. 만약 당신이 2025년에 새로운 시작이나 확장을 꿈꾼다면 호랑이띠와 말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들은 당신과 함께 인오술 삼합이라는 가장 강력한 불의 국면을 완성시키는 운명의 파트너입니다. 2025년 을사년의 성공 키워드가 바로 불의 기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의 만남은 꺼져가던 장작에 기름을 붓고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개척자,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불꽃의 시작점입니다. 1958년생의 우직함과 신중함은 때로 좋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리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띠는 다릅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도전의 깃발을 꽂는 용맹한 개척자입니다. 2025년 만약 호랑이띠 지인이 이 사업 가능성이 보입니다. 함께 해보시죠라고 제안한다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제안은 당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라는 단단한 땅에 성공이라는 씨앗을 심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당신에게 필요한 초기 자금을 연결해 주거나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당신의 잠재력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재산을 불려줄 원천, 기술 혹은 핵심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귀인입니다. 성공을 증폭시키는 해결사, 말띠. 호랑이띠가 불을 붙였다면 말띠는 그 불을 거대한 횃불로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말띠는 불꽃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지치지 않는 활동력과 뛰어난 사교성, 폭넓은 인맥을 가진 말띠는 당신과 호랑이띠가 시작한 프로젝트를 세상에 알리는 최고의 홍보 전문가이자 영업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말띠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막혀있던 판로를 뚫어주며 투자자들을 설득해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일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말띠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속도를 몇 배는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쉽게 말해 호랑이띠가 무엇을 팔 것인가를 알려준다면 말띠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 띠, 즉 호랑이의 추진력, 말의 활동력, 그리고 개의 뚝심이 만나면 2025년 그 어떤 사업이라도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재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 띠는 조심하세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2025년 당신의 노력을 으로 만들 수 있는 띠와 행동에 대해 명심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한폭탄, 용띠. 개띠에게 용띠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입니다. 이는 진술충이라는 상충 관계로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의미합니다. 2025년에 용띠가 달콤한 투자, 제안을 해온다면 9번 의심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박을 외치며 당신의 충동을 자극하지만 그 끝은 쪽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업, 금전거래,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용띠와의 관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인해 큰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당신의 재물 흐름의 용띠는 가장 위험한 변수이니 되도록이면 금전이 얽히는 관계는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소한 균열을 만드는 존벌레, 닭띠. 닭띠와의 관계는 유술해라 하여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사소한 오해와 불화가 쌓여 결국 큰 손해로 이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닭띠는 예민하고 비판적인 성향으로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사사건건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켜 일의 진행을 더디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닭띠에게 자금 관리를 맡기면 꼼꼼하게 처리하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융통성이 부족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의 작은 말다툼이 주변에 나쁜 소문으로 퍼져 당신의 사업적 신용도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닭띠와 금전 관계를 맺을 때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냉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두 개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8년 무술년, 흙의 기운을 타고나신 존경하는 개띠 어르신들. 길고도 깊었던 2025년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명예를 얻은
환희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예상치 못한 마음고생으로 밤잠을 설친 고난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모여 어르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맥에 또 하나의 묵직한 나이테를 새겼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어르신께서 앞으로 맞이할 황금빛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리학적으로 2025년은 어르신들에게 사수라파라는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해였습니다. 이는 땅속에 잠들어 있던 용암이 마침내 분출하여 세상을 밝히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60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열정과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인정을 받는 소중한 결실을 맺으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일이 있다면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자녀나 주변의 경사로 인해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쁨을 맛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탐스럽게 열리듯 어르신의 연륜과 지혜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큰 존중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걸어오신 우직한 세월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하늘에서는 을극무의 기운이 함께 들어와 큰 산이 부드러운 덩굴에 휘감기듯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 짓거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서운함을 느끼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주변의 과도한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와 홀로 소가리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르신, 그 모든 압박과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바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풍파와도 같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얻으셨고 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안목을 기르셨으며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결국 2025년의 모든 경험은 다가올 2026년을 위한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기운으로 묵은 감정과 불필요한 인연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여러 가지 압박을 견뎌내며 단단하게 다져진 그 땅이야말로 진정한 황금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께서는 그 황금밭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당신의 뜻대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온전히 획득하신 것입니다. 2026년은 바로 그 황금밭에서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용띠와 닭띠의 인연과는 마음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어르신의 평온한 마음에 자꾸만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려 하니 큰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어르신의 인생에 따스한 볕을 드리워줄 귀한 인연들도 있습니다. 토끼띠는 어머니처럼 묵묵히 당신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고 말띠와 호랑이띠는 꺼져가는 불씨도 거대한 횃불로 되살려주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귀인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들과 함께라면 백리 길도 한 걸음처럼 가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묘 선생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 꼭 드리고 싶은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끼지 말고 베풀며 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1958년 무술년생은 본디 산처럼 크고 넉넉한 품을 지닌 분들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주변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 주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써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를 움켜쥐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넉넉한 품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혹은 마음을 나누는 오랜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가 베풀매 시작입니다. 그 나눔이 곧 어르신의 복을 더욱 크게 불리고 하늘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베풀수록 더 크게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하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축원합니다. 2025년은 유독 불의 기운이 강했던 만큼 심장과 혈관, 그리고 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맑은 물을 자주 드시고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낫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튼튼한 두 다리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여행하고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958년 무술년 개띠 어르신들, 당신은 거친 황무지를 묵묵히 개간하여 옥토로 만든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평생을 신의와 책임감 하나로 버텨오며 마침내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황금밭에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시간입니다. 가정에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자손들은 번창하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몸과 마음이 늘 봄날처럼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부쩍 늙어 보여서 마음이 짠했다가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세월의 흔적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네 삶의 지혜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묘 선생이 어르신들의 인생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아 가십시오.